아니 황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나라가 망했는데 만세? 1910년 8월 29일 월요일, 나라가 망한 날, 바로 경술국치일입니다. 너무 슬픈 그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910년 8월 22일 월요일 오후 1시, 대한제국의 마지막 국무회의, 즉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장소는요, 창덕궁 대조전 흥복헌. 자, 그때 여기에 있었던 인물들 누가 있었을까요? 총리 대신 이완용, 내부 대신 박재순. 이완용, 박재순? 이 사람들 을사늑약 체결 당시에도 있었던 을사오적들 여기 또 있네요. 자, 이런 정부 관료들과 중추원 의장, 지금으로 본다면 국회의장쯤 되겠죠, 김윤식. 자, 그리고 왕족 수반인 이희, 이런 인물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위기는요, 침묵과 정적 그 자체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순종 황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침묵과 정적을 깬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총리 대신 이완용. 자, 그는요, 이제까지 있었던 그 한일 병합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병합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합니다. 이 이완용의 말을 듣고 난 후 다른 사람들의 반응 과연 어땠을까요? 지당하지요. 이완용의 말이 맞습니다. 이완용의 말대로 가셔야 합니다. 모두 찬성. 이때요, 어전회의가 열리는 그 병풍 뒤에 앉아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순종의 아내 순정효 황후. 이 지당합니다라는 이 대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손에 꼭 쥔 옥쇠를 치마 밑으로 감췄다는 그런 시중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계속 이어지는 순종 황제의 침묵. 1시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시작되었는데 3시가 되어서야 드디어 순종 황제가 입을 엽니다. 무려 2시간이 걸렸네요. 자, 그는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하들이 좋다 하면 짐도 이의가 없다. 동양 평화를 위해 기쁜 일이다. 대한제국 유일한 주권자 황제의 이의 없음. 이렇게 518년 조선 왕조는 황제의 이의 없음 한마디로 끝이 납니다.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나요? 전 정말 그저 놀랍고 황당할 뿐입니다. 오후 4시, 어전회의를 마치고 이완용은 통역을 도와줄 농상공부 대신 조중웅과 함께 마차에 오릅니다. 그가 향한 곳은 데라우치 통감에 있는 남산자락. 데라우치를 만나러 가는 그 20여 분간 그 마차에서 이완용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막 신이 나고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해냈으니까요. 오후 5시, 순종의 위임장을 가지고 온 대한제국 총리 대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 그 둘 사이에 있는 한일 병합조약 문서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요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의 지위에 따른 위엄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이 땅의 백성들이 식민지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안중에도 없는 이 무책임한, 이 무능한 우리 폐하의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찍히는 양국의 도장들. 이렇게 끝났습니다.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있는 데라우치와 이완용, 조인식이 끝나자 샴페인이 터집니다. 서로에게 축하를 건네며 자축하는 샴페인 잔의 부딪힘. 이 장면이 왜 이렇게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8월 22일 실질적으로 망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공식화할 공표의 단계.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이 이걸 바로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일 강제병합 체결 소식을 일본은 비밀에 붙입니다. 뭐지? 왜지? 일본은요,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체결이 되자마자 일본은 공표 대신 전국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습니다. 거리에는요, 경찰과 헌병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항일 지사들이 줄줄이 연행되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의 활동도 중지시켰습니다. 이 난폭한 모습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일본으로서는 5년 전
외교권을 강탈했던 그 을사늑약 당시 격렬했던 그 저항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저항을 차단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억압과 공포의 일주일이 지나자 드디어 일본은 한일 병합 조약 공표 작업에 들어갑니다. 8월 29일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을 공표하는 그날, 순종 황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8월 29일) 이날 한국과 일본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일본의 수도 도쿄, 대일본 제국 조선을 병합하다, 붉은 헤드라인이 실린 호해가 여기저기 뿌려집니다. 일본은 축제 분위기로 흥분의 도가니가 됩니다. 거리에 아치를 세우고 오색등을 달아서 분위기를 마구마구 고조시켰습니다. 집집마다 이 경축을 위한 일장기가 일제히 나부낍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들, 꽃을 뿌리는 사람들, 축하 행진이 벌어지며 일본은 환호하고 또 환호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수도 서울, 거리에 한일 강제 병합 발표문이 내걸립니다. 그 발표문 지척에는요, 어김없이 일본의 헌병과 경찰이 두 눈을 부릅뜨고 총을 들고 있는 모습, 귀 죽은 듯이 고요한 한국. 이게 과연 나라가 망한 그날이 맞을까 싶을 정도의 고요함과 침묵. 일본 기자가 이날의 서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죠. 기이한 날이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만세 소리. 만세? 만세? 나라가 망했는데 만세?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섰던 조선인들의 만세 소리였습니다. 일진회 회원들, 그들은 덕수궁 등지에서 기쁨의 만세 소리를 불러 제꼈습니다. 이 적막한 고요함, 의미 없이 간간히 섞여 들어오는 그 괴이한 만세의 소음소리, 정말 기이한 그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춘원 이광수가 이날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하였다. 나에게는 이런 경우에 응하는 감정의 길을 가진 적이 없었다. 매천 야록을 쓴 황효는 이런 시를 남깁니다. 난리통에 어느새 머리털이 다 새었는데 몇 번은 목숨을 버려야 했건만 그러질 못했다. 임금의 조칙도 이후로는 다시 없을 것이니 세상에서 지식인 노릇하기 참으로 어렵구나. 그리고 그는 자결합니다. 35년의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그날의 모습이었습니다. 8월 29일, 이날은 우리가 조기를 개항해야 되는 날인 거 알고 계신가요? 국뽕이 막 차오르고 막 신이 나는 사건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프고 지우고 싶은 사건들조차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일.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역사를 물려주지 말아야겠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과연 그날 8월 15일의 모습은 또 어떠했을까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그 직업에 안주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라.